이제 3교시입니다. IMF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 방법들, 이제 고용과 관련된 IMF 외환위기를 어떤 시스템이나 그 근본적으로 조직 문화에 대한 개선보다는 고용과 관련된 그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시간적 여유도 없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진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업의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력이 없었죠. 왜냐하면 당장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사만 살리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적이고 시간이 걸려야만 그 정착되어진 시스템이 구축되기에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명예퇴직이 권장되고 또 외주, 연장 근로 등 고용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근로자만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았죠. 그 다음에 이제 생존 경쟁이 심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소득의 격차, 이런 확대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죠. 그런 시대는 지났던 그런 사회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의 대물림, 심각한 고용 불안, 비정규직 확산,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 시간, 그 다음에 자살률 세계 1위죠. 그 다음에 헬조선으로 일컬어지는 사회 형상. 그래서 고통은 힘없는 우리만 겪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조직 구성원들의 그 생각, 또 국민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60년대는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였죠.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20년 현재 젊은이들에게 한국 사회는 불확실한 미래만 현재 남겨진 셈이죠. 무한한 가능성보다는 그 위기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행복감 수치는 1960년대, 70년대 젊은이와 지금 젊은이들의 행복감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일 측면에서 보면은 적절한 보상 메커니즘이 필요하죠. 그 메커니즘에 대한 불신은 그 한국 사회 그 마음 한쪽에 자리 잡은 그런 어떤 아픔들이 있죠. 불신에 대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회적 환경입니다. 조직 문화를 지금 구축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무엇인가 그 신뢰가 사라진 그 사회 그 흐름 속에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정착한다는 것은 어떤 다양한 과제가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합리한 어떤 그 조직 체계, 불합리한 조직 체계를 보면 독립투사의 어떤 후손, 친일파의 후손, 불합리한 그 어떤 그 인식 체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상들 때문에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그런 어떤 체계,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상을 잘 만나면 잘 살고 못 만나면 못 사는. 근데 못 사는 조상은 독립투사였고 잘 사는 사람의 조상은 친일파였고 조금 불합리한 것이죠. 이제 불합리한 보상 체계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더를 존경할 수 없는 그 어떤 사건들. 우리나라 많죠. 리더는 앞에서 잠깐 서두로 밝혔지만 대통령이나 사회 지도계층이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이것이 우리의 불행이죠. 또 일제치하에서 친일 활동을 했던 사람들. 이것도 역시 친일파 후손들은 상당히 그 명단을 이렇게 공개한다고 그럴 때 많은 그 반발이 있었죠. 1951년 그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법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이제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된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뭐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뭐 구속됐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행인 거죠. 우리나라에 천문학적 규모의 뇌물 수수,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입시를 없애고 추첨으로 학교 배정 방식을 택했던 일이 결국은 그 뭐 치맛바람으로 알려졌던 그런 사건도 있었죠. 재벌 총수, 불법 비자금 조성, 뇌물 제공, 탈세, 분식회계 등 복식회계,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준 거.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있죠. 그 다음에 법률 소비자 연대조사에서 80%가 이 말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또 가진 자와 힘없는 자 앞에서 무너진 윤리의식,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힘없는 자에 대한 차별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죠. 힘 있는 자의 눈치를 보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모습.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 등불이 되어준 리더도 있죠.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리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불안감 조성된 사회. 우리 사회는 이런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구성원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지 못한 그 현실적 상황, 때때로 발생하는 사고들, 이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각종 보험과 같은 규정의 불완전함, 국가 조직의 구성원이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누가 지켜줄 것인가? 왜 불안감이 어떻게 국민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가? 뭐 이런 거.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대형가 호텔 화재,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 국가 조직을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이런 불행한 그 결과 이것도 우리의 아픔이죠. 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규정과 절차 준수를 통한 예방, 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한 어떤 적절한 대응, 국민 안전망에 대한 불안감 해소, 보호받지 못하는 마음이 더욱 악화되는 그런 어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정 능력, 또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공직자들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의 불안감, 사회적인 위험이죠. 일자리 불안감, 질병 불안감,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더 심하죠. 산업재해와 장애, 재산 소득도 없이 맞이해야 할 노년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연쇄적으로 고통스럽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감, 실업급여 제공하는 것,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 직업병에 대비하는 산재보험, 노후생활비 충당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사회보험 이런 것들을 도입했죠. 그런데 또 이제 불안감이 있긴 하죠. 국민연금 고갈위기.
또 연금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거. 이거 여러분 하십니까? 의료보험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 수십 년간 70%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점.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스스로 위험을 대비하는 그런 현 추세죠.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재정,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이런 문제도 있죠. 국가에 대한 국민의 태도,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는 어떤 불안감이나 배신감, 억울함,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 정서에 남아 있는데, 여러분 여기 조직문화라는 관점에서 이런 국가에 대한 문화를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이 여러분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이번 시간이네요. 주말은 좀 즐기기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는 그런 숙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밀레니엄 시대에 함께 달성해야 될 조직문화, 이제 미션. 그럼 제가 이제 부정적이고 현실만 제가 이렇게 파헤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하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밀레니엄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이제 소유가 아니라 공유 시대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을 개인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보다는 공유 시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가치가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전에는 전체주의 좋았죠. 대량 생산 좋았죠. 함께 어울려서 노는 거, 게임 같은 거 좋았는데 지금 개별화예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기존의 가치가 무시되고 뭐 이렇게 전체 어떤 뭐 통일성이 아니라 개별이죠. 전체주의보다는 개별주의고 이제 주장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밀레니엄 시대에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이죠. 협력하는 거, 협업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추어진 조직 문화를 구상하며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여러분의 그 조직에 대한 핵심 가치도 재조명되고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 가치 체계가 구축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션, 업의 본질, 핵심 가치, 지금 앞에서 다 배웠죠? 이런 모든 가치가 어디에 이렇게 실어져야 돼요? 과거에는 개인 소유가 중요했는데 공유죠. 그 회사도 마찬가지죠. 이 공유 시대에 회사의 그 CEO가 가져야 될 어떤 그 사고 체계나 행동 방식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시대 흐름에 맞춰진 상황에서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그걸 정착시켜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미션이 있어요. 사명.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 어린이집이 왜 존재하는지. 그것은 과거의 어떤 문화 풍토가 아니라 사회 풍토가 아니라 밀레니엄 시대 4차 그 경제 성장 4차 산업 시대에 맞추어진 그런 어떤 흐름에 맞추어진 미션도 이렇게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업의 본질, 직무의 본질도 발견하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가치 깨기는 핵심적인 가치도 분명히 거기서 재현하고 구현시켜야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체계인데, 운영 방식인데, 운영 방식은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하죠. 리더십이 전체주의 시대의 리더십이 아니라 밀레니엄 시대,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그 리더십. 이것도 필요하죠. 제도,
규정, 또 이렇게 구조나 또 어떤 조직문화정착위원회 어떤 이벤트, 이것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것들로 이제 탈바꿈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체계도 여러분이 잘 운영 방식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또 코로나19 이후에 어린이집의 어떤 변화, 이런 것도 여러분이 구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시대가 올까요? 아니면 재택근무 시간이 많아질까요? 어떤 형태로 바뀔지 모르지만 예측 가능한 것들, 변수들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산업 구조도 바뀌게 될 거고, 직업군도 바뀌고, 그 어떤 생산에 이렇게 일하는 그 어떤 분야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내가 생산자로서의 역할, 또 내가 소비자로서의 역할, 어떤 형태로 미래가 바꿔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구상하면서 여러분이 그 어린이집 운영 방식도 미래와 또 앞으로 그 개선, 또 변화되는 거에 맞춰서 또 어떤 그 형태의 어린이집을 하지 않고 다른 걸 또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런 것들. 이것도 역시 그 시대 흐름이나 문화적 어떤 변화,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인식과 경험. 개인 이제 가치 체계는 뭐고, 운영 방식은 뭔지, 그리고 가치 체계 운영 방식을 어떻게 여러분은 인식하고 있는지. 운영 방식, 그 다음에 가치 체계. 운영 방식은 운영 방식 안에 가치 체계를 얹어야 되겠죠. 그때 이것이 둘이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이죠. 이런 걸 어떻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조직 문화 속에서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 체계, 그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 문화 속에 이렇게 무엇이 축적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되고 축적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조직에 대한 그 어떤 그 가치관도 필요하죠. 국가관, 결혼관, 가정관, 뭐 이런 거 있듯이 이런 어떤 그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거, 존중하는 거, 이런 정신 아래에서 이런 운영 방식 안에 가치 체계가 담겨지는, 또 그 속에 작용하고 있는 존경과 배려심, 그 다음에 그 조직에 대한 그 어떤 관념, 그게 이제 어떤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겠죠. 그 직업관, 또 직업윤리관,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국가관, 또 국민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국민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행동하는 원리, 또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의 그 어떤 그 관념,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 또 학부모, 아동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믹서되고 이것이 융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직문화 형성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조직 문화를 어떻게 또 훼손하는 그런 어떤 유형,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철학의 혼선은 전체주의 사고에 많은 그 노출이 이루어졌죠. 철학의 혼선은. 그래서 철학은 과거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지금은 가치 무시되는 경향, 이런 것도 이제 인간의 어떤 사상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제도를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는 거, 오용하는 거, 리더의 무능, 존경할 수 없는 리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직원을 무시하는 행위, 직원의 무지, 그렇죠? 무지. 그리고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되는 어떤 불안감. 그러니까 직원들이 무시되어지고 존경받지 못하면 직원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관리의 부재,
성공 경험과 조급함의 혼란. 우리는 성공을 했는데 너무 지금도 조급해요.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지금 올라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급한 거예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때 우리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지혜를 줬어요. 빨리빨리 뭔가 열심히 이렇게 생산하고 또 생산하고 그러다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 마음, 이것을 적절하게 자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그리고 빨리빨리가 아니라 슬로우 천천히 가면서 그 어떤 인간의 정서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사상 이런 것들을 재조명하면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창출해 내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적 과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되돌아보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이 겪게 됐던 이 경험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엄청난 그 생각의 시간, 또 어떤 그 평가의 시간,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재준비하는 그 유익한 시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신을 돌아봤고 앞으로 학교에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시간들을 계산하면서 내가 또 은퇴 이후에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어떻게 잘 결산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1단계, 2단계의 어떤 세월을 마감한 이후에 3단계, 은퇴 이후의 어떤 삶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조직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그 삶을 담고 있는 조직 문화,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조직 문화, 또 이 조직 문화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조직의 그 문화를 형성해 가야 되는 주체라는 사실을 또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쉽게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만 지금 이제 과거를 돌아오면서 국가의 이 문화, 국가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사회적으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현재 과거 것을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 문화 속에 담겨진 그런 많은 특성들을 생각하고 재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3교시 여기서 마치고요. 아쉬운 것은 계속해서 저는 동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9강부터 13강까지 아예 이제 찍어 놓으려고 합니다. 안 찍고 대면할지 모르니까 게으름이 피었는데 열심히 찍고 또 가능하면 대면 수업 때 보충하려고 가볍게 여기고 언급했던 것들을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보완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